안녕하세요. 드렁큰 네이션의 술탄입니다.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발효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선 발효된 술을 조금 떠서 하이드로미터로 재보면 0.02가 나옵니다. 처음에 쟀던 오리지널 그라비티에서 0.02를 뺀 다음 131.25로 곱해주면 약 7%의 알코올 바이 볼륨 ABV가 나옵니다. 한 하루 이틀 더 발효를 시키면 좋겠지만 내일이 월요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술 찌꺼기의 양이 많아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도르래를 사용해서 술과 찌꺼기를 분리해 줍니다. 증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증류기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상당히 휘발성이 높은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는 필수입니다. 증류기는 핫스틸 모드로 준비했는데요. 증류기의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통 안에 있는 술을 끓이면 증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온 증기를 이렇게 생긴 냉각기에 물을 넣어 계속 불리면 증기가 냉각돼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증류기는 이쯤에 온도계가 달려 있는데요. 증기가 올라와서 이 지점을 지나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곳의 온도가 술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것들은 사이드 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버블 플레이트를 사이사이에 넣어서 좀 더 도수가 높은 술을 만들어낼 때 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높이를 맞추기 위해 중간에 넣었습니다. 우선 알코올, 에탄올의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은 약 섭씨 78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에탄올 외에 물, 아세톤, 메탄올, 그리고 여러가지 에스터들이 들어있는 끓는 점이 서로 다른 공비 혼합물, 에이지오트로픽 믹스처입니다. 한마디로 증류를 하는 동안 이 술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성분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끓는 점 또한 계속 변하게 됩니다. 우선 에탄올 알코올보다 휘발성이 높고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아세톤과 메탄올을 제거해주기 위해 온도계의 온도를 65도에서 10분 끓여줍니다. 그리고 온도를 서서히 올려 75도까지 올려놓고 10분을 더 끓여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폴샷 그리고 헤트라고 하는데요. 마시면 죽습니다. 버리거나 청소를 하는데 쓰시면 됩니다. 온도계의 온도가 정확하게 75도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베리어블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사용해서 온도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75도에서 술을 뺀 후 온도를 78도에서 81도로 서서히 올려줍니다. 온도를 서서히 올리다 보면 처음에는 한 방울 한 방울 술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졸졸 술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증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술이 나왔는데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술인데 지금 도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이드로미터인데요. 기존에 썼던 것보다는 키가 좀 크고요. 단위는 프루프입니다. 프루프 미터는 간단한데요. 200 프루프면 100도, 100 프루프면 50도입니다. 125 프루프, 약 62, 3도 정도 되는데요. 물이랑 조금 섞어서 맛을 보여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자, 이렇게 술이 나왔는데요. 앞쪽에 있는 것은 폴샷 그리고 헤트 버리는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하트와 테일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보고 원하는 술을 킵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나온 것은 약 65도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대체로 성분은 아세톤과 메탄올입니다. 냄새만 맡아봐도 아세톤의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은 75도에서 빼준 건데요. 이것 또한 메탄올과 아세톤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곡식 냄새와 되게 달콤한 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최대한 촘촘히 해서 가장 좋은 수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시피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클라우디해지는데요. 우선 이 두 개는 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이것은 아까 5번째에서 빼내서 물과 섞은 술인데요. 맛이 좋습니다. 이게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80%) 그러니까 40도 정도 되는데요. 이건 물을 섞지 않고 그냥 바로 마셔보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훨씬 깨끗하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맛, 이게 훨씬 더 단맛이 강하네요. 하지만 뭐랄까 약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섞어 볼 텐데요. 이렇게 남은 술은 버리지 말고 모아뒀다가 다음 증류할 때 같이 한번 다시 증류해서 술을 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많이 안 나왔는데요. 아마도 날씨가 추워서 설탕도 많이 안 만들어진 데다가 발효도
너무 발효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알코올을 전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양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에이징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증류한 술의 양은 약 1.5리터 정도 됩니다. 도수는 한번 재봐야 될 텐데요. (110%) 그러니까 55도 조금 넘습니다. 알코올, 그러니까 에탄올의 입자는 물의 입자보다 3배가 더 큰데요. 그래서 물과 알코올의 나무통 속으로 스며드는 깊이가 서로 다릅니다. 대체로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술의 맛이 너리하고 쓴맛이 나며 커피 향이 난다고 하고요. 물의 농도가 높으면 바닐라 향과 단맛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특히 나무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카라멜라이즈 된 맛이 배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매직 넘버는 55% ABV입니다. 물론 개인 차는 있습니다. 55도면 110%인데요. 오늘 우연치 않게 증류된 술의 도수가 55도 110%입니다. 물론 술이 준비되었으니 맛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에이징이 되지 않은 술을 우리는 화이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맛과 곡물 맛이 많이 납니다. 상당히 단맛이 많이 납니다. 싱글몰트 위스키는 700리터 이하의 참나무통에서 에이징을 하는데요. 대체로 500리터의 펀천 배럴이나 미국의 벌번 위스키를 에이징하고 난 통에 싱글몰트 위스키를 에이징하는데요. 약 2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술통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술이 술통 내벽에 닿는 면적이 줄어드는데요. 500리터의 경우는 내벽의 면적이 3.78제곱미터 정도이고 200리터인 경우에는 내벽의 면적이 4.22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통이 작으면 작을수록 술이 접촉하는 내벽의 면적이 넓어지고 나무에서 나오는 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참나무 통이 없습니다. 다만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가 좀 있는데요. 나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참나무 스틱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그냥 토스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살짝 토스트해서 프로판 토치로 겉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은 어쩔 수 없이 톱으로 잘라주었는데요. 이렇게 잘라진 면을 엔드 그레이라고 하고, 엔드 그레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 결을 따라 쪼개줬습니다. 오늘 제가 증류한 술의 양은 약 1.5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 스틱의 면적을 대충 계산해보면 약 200리터 통 안에 술을 넣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나무의 표면 면적이 생깁니다. 물론 나무통에 넣는 것과 유리병에 넣어서 에이징하는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